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과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 또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네.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세와 관련해서 미국이 관세를 협상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감세안에 대한 부분들. 마찬가지로 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도 뭐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미국 증시가 조금 쉬어갔었는데 이제는 조금 낙관할 만한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싶어서 관련된 내용까지 세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디지털세와 감세안 그리고 증시 전망까지 이렇게 세 가지 토픽 준비해 주셨는데 우선 디지털세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결국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비즈니스를 중시하는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마지막 이슈로 가져오기는 했지만 미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은 낙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일단 디지털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먼저 좀 살펴보면은 글로벌 IT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 그런데 이 세금을 이익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다가 부과를 하는 예. 거고요. 왜 그러면은 이런 세금이 생겨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라든지 뭐 본사라든지 이런 그런 뭐 설비들이 네. 각 국가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영업은 모든 국가에서 하지만 그래서 돈은 모든 국가에서 벌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법인세를 모든 국가에 납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는 조세 형평성에 약간의 좀 맞지 않는 예.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세라는 것들이 도입이 됐었는데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이제 캐나다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디지털세에 대해서 캐나다와의 관세 협상을 할 때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역 관련 논의를 당장 종료하겠다라고 좀 밝혔었는데 그렇죠. 다행히 어제 우리나라 시간 장중에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디지털세에 대한 부분들을 철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좀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러한 비즈니스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예. 캐나다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역시도 좀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서 같이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빅테크 규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존재를 하고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렇죠. 예. 조금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갔었던 그런 이슈이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법안을 위반을 했는지 판단을 하고 과징금을 좀 강하게 매기는 그런 법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예.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아직 뭐 시행되고 있는 거는 없는데 여당에서 좀 추진하고자 하는 법이 플랫폼 규제법이라는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꾸준히 좀 비판을 하거나 뭔가 좀 저지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조금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일부 좀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토픽으로 디지털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토픽으로 감세안을 준비해 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 주에 이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간밤에 좀 속보가 있었는데 네. 보트라마라고 해서 표결 마라톤을 1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 장중에 추가적인 업데이트 사항들이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러한 감세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큰 진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여전히 손쉽게 통과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통과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때까지 나온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감세안이 이제 상원
절차 표결에서 51대 49로 가까스로 좀 통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표결 마라톤에서 통과를 하게 되고 이 상원에서 하원에서 넘어왔던 법안들이 좀 많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하원에서 다시 한번 또 표결을 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받는 승인까지 받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월 4일까지 최종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으나 어쨌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좀 이미 아직도 초기이기는 합니다만 취임하자마자 얘기했던 재정 건전화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뒤로 후순위로 좀 밀리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 의회 예산국에서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가 2.4조 달러 늘어날 것이다. 이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 심지어 하원에서 통과됐던 것보다 상원에서 지금 절차 표결을 마친 법안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는 재정 적자가 하원보다도 5천억 달러 더 늘어나는 그림으로 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을 생각을 했을 때 부채를 줄인다거나 뭐 재정을 건전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당장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본인의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는 감세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쨌든 개인들이 갖게 되는 소득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지지율이라는 부분도 좀 살아날 것이고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센티멘트 지표들 역시도 좀 더 개선이 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근간에는 이제 금리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좀 불거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 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미국 성장률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출 요인별로 봤을 때 정부 지출 역시도 늘어나길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런 감세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재정 부담은 늘어나겠으나 성장 측면에서는 일부 좀 제고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우선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감세안과 관련해서는 재정 적자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미국 증시 전망 괜찮은 게 맞습니까?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라든지 당장의 뭐 2분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기업들이 받게 되는 마진 스퀴즈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증시를 낙관하느냐 신고가 갱신을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또 낙관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경기를 바라보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변화가 있다면 2분기에 부진한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리 없이 일시적인 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책 측면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은 앞에서 짚어봤던 감세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앞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가 실제로 9월에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자체가 올라온다라는 부분 더불어서 이제 SLR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부분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림이고요.
더불어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국가들에 대해서 빠르게 좀 협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미국 경기 전반에 대해서 악영향을 이어나간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의 뭐 경기가 일부 부진한 쇼크까지는 아니어야 되기는 합니다만 경기가 부진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외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과 관련해서도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앞에서 예. 나이키 실적을 또 마침 말씀을 주셨는데 나이키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낮아져 있는 기대감 때문에 이 부분을 상회하는 가이던스가 제시됐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었는데 그 말은 결국 지금 컨센서스 레벨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그렇죠.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뭐 마이크론 실적도 잘 나왔었고 페덱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약간은 컨센서스에 네.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다. 다만 실적이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라는 안도감을 주면서 주가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저희는 약간의 무게를 더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눈높이가 워낙 많이 낮아진 만큼 조금만 실적이 잘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죠. 이런 점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도 궁금하거든요. 우선 미국 증시는 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네. 3,1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한 2거래일 정도 쉬다가 어제 조금 일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렇게 좀 높게 올라오고 또 빠르게 움직인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부담감은 상당히 좀 높기는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의지를 저희는 여전히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 오늘 증시가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야간 선물이 좀 빠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은 횡보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의 관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관세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긍정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변수 같고요.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효하고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떤 거냐면은 정책적인 의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적인 의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 내에 좀 통과를 하고 추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입법을 통해서 좀 문제를 제거하는 방식을 취하겠다. 그만큼 추진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걸로 좀 비춰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는데 아마 시장에는 그렇게까지 알려지진 않은 뉴스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유럽의 이제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유렉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번 달부터 MSCI 코리아를 기초로 하는 기초 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은 원래 한국 거래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MSCI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한국의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으로 지수를 조건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만큼 현 정부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꾸준히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뭐 정책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증권이라든지 증권을 포함한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지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주가가 약간 후퇴할 때 좀 모아가는 모습들을 가져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관세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여전히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더불어서 외국인 수급 유입이라는 부분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지겹겠지만 자동차 완도체 여전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닙니다. 지겹지 않습니다. 네, 언제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